노후 준비 하셨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윤희사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노후 준비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왔어요. 같이 한번 살펴봐요. 우선 초록창에 노후 준비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파워 광고로 보험사, 증권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내려가면 인기 주제로 노후 자금, 노후 준비, 노후 생활비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연금보험 컨텐츠도 있고요. 노후 준비와 관련된 카페의 문의 글들도 보이네요. 또한 인플루언서들의 컨텐츠에는 연금 이야기, 노후 대책 부족 시 가난의 대물림, 회사 오래 다녀라 같은 내용들이 있네요. 그러면 뉴스는 어떨까요? 고령화 이야기가 있고요. 노후 준비 잘 몰랐다 기사도 있네요. 국제 투자 뉴스도 있고요. 노후 빈곤 때문에 출산 문제까지 거론이 되네요. 이번에는 서점으로 가보았어요. 어떤 책들이 나올까요? MD 추천책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월급쟁이 노후 준비, 무작정 따라하기. 함께 구매한 책은 부동산 투자와 같은 투자 관련된 책들이 대다수네요. 이번에는 한번 목차를 볼까요? 노후 준비의 필요성으로 시작해서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현실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과 연금. 보험과 연금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으니 추가 투자로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이걸 표로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추가소득 이렇게 4층 구조가 되겠네요. 우선 국민연금, 윤희사리가 언제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연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증을 해볼게요. 인증 후 이렇게 수령액을 볼 수 있어요. 18년을 더 불입해야 하네요. 그리고 66세가 되면 수령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제가 퇴사 후 66세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되죠? 다시 4층 구조로 가볼게요. 제가 언제 퇴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퇴사 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인 퇴직연금으로 가능할까요? 다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엔 퇴직연금 형태로 퇴사 시 일시불로 받았다면 퇴직연금은 퇴직 시 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령 연령은 55세로 국민연금보다 빠르네요.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2011년부터 2021년 10년간 임금 상승률과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임금 상승률 대비 퇴직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적도 있네요. 과연 퇴직연금을 노후 준비로 믿을 수 있을까요? 다시 가봅니다. 4층 구조. 이제는 개인연금. 이건 2016년 11월 3일 KBS 뉴스 기사입니다. 개인연금 보험의 배신이란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용은 실제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로부터 들었던 연 수령 금액과 실제 55세가 되었을 때 수령하는 금액이 반 이상 차이가 났고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했지만 보험 약관에 이율 변동이 될 수 있다고 깨알같이 문구가 적혀 있어서 그 이유로 패소해왔다는 기사예요. 그럼 개인연금도 나의 노후 보장 준비로 믿을 수 있을까요? 윤희사리는 노후에 매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건강보험 넷진 6월호에 실린 글이에요. 부부는 평균 268만원, 개인은 165만원이 필요하대요. 이건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 기준이고 여기에 여행 등 여가 생활을 더하게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윤희사리는 퇴사 후 이것저것 배우고 그동안 못 누렸던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생활비를 월 200만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아까 18년도 불입 시 130만원을 월 세후 수령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계속 불입하지 않을 것 같으니 110만원 수령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퇴직연금.
만약 퇴직연금을 퇴직 시 일시불로 찾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요새 100세 시대니까 약 40년간 수령한다고 치면 월 3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어요. 윤희사리는 현재 개인연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총 수령액이 140만 원으로 60만 원이 부족해요. 수령액만으로는 여가 생활을 제외한 일반 생활도 힘들어요. 여기에서 더 생각해보면 66세가 되기 전까지는 110만 원의 연금도 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나마 직장에 재직 중이라서 이렇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일부러 연금을 넣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을 계속 쭉 100세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몸이 아파서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시 4층 구조로 가봅시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추가소득은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 사회적 연결, 그리고 돈,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상태에서 살면 더 많은 활동을 즐겨 일상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장수와 생존율 향상. 건강한 생활 방식과 건강관리는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줘요. 셋째, 질병 예방. 건강관리는 다양한 질병과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경제적 이득. 예방적인 건강관리는 의료 비용을 줄이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번 컨텐츠 내화장 건강 컨텐츠를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 보실 수 있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다섯째, 더 나은 정신적 건강. 건강한 신체 상태는 정신적 안녕과 조화를 이루며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 참여.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연결성을 증진시키며 외로움을 예방합니다. 일곱째, 가족과의 관계 개선. 건강 관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해줘요. 예를 들어 요새 다들 맞벌이 하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아파요. 누가 모실까? 요양병원으로 보낼까? 가족 다툼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죠. 마지막 여덟째, 성취와 목표 달성. 요새 다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지거나 여건상 포기했었던 꿈을 다시 도전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한 상태에서 개인 및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회적 연결에 대해서는 아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잠시 언급하였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투자 책들에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자산이란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해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산에는 건강, 부동산, 주식이나 채권, 사업체나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을 둘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체나 프랜차이즈는 내가 사업체나 프랜차이즈를 창업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닌 관리하는 다른 사람을 두고 나는 투자만 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레버리지라고 해요. 레버리지란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란 대출의 이용을 말해요. 예전에 이자가 아주 쌀 때는 연끌을 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나의 최소한의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곤 했죠. 사업체나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레버리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즉, 누군가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그것으로 사업체나 프랜차이즈가 굴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 레버리지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냐고요? 루벤 라이싱은 지금 우리가 쓰는 우유 등의 종이 용기를 개발한 테트라팩의 설립자예요. 브레드 이발소 시즌2에 나오는 우유팩 발명자분 아시죠? 이분의 아들 한스 라이싱은 10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대요. 즉, 루벤 라이싱은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 돈을 벌게 되었고 그게 상속이 되어 아들은 엄청난 자산가가 된 거죠. 즉, 어떤 방식이든 세상에 공헌하고 사람을 돕는 것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로 윤희사리가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책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설명은 더 안 할게요. 이 책에서 말하는 현실 점검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대답을 생각해봐요. 첫째,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윤희사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출퇴근이 없는 삶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은 10년 뒤에도 출퇴근을 하며 하루에 11시간씩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둘째, 당신의 소비 습관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반영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저의 소비 습관은 제가 원하는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소비가 자산을 형성하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그렇게 현명한 소비를 얻게 된 자산으로 주식을 사서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비는 어떤가요? 셋째, 당신은 매일 무엇을 머릿속에 넣으려 하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경제 경영서를 읽었는가? 저는 지금도 경제 경영서를 틈틈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죠. 넷째, 친구들을 보고 금융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는가? 저는 친구들을 본 것은 아니고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간접 투자는 돈이 안 된다. 내가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말자. 다섯째, 당신은 자기 통제력은 충분히 강한가? 아니면 더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가? 저는 통제력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더 노력해야겠죠? 여섯째, 사치품을 샀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 값을 지불했는가? 저의 최대 사치품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예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어떻게 구매하세요? 할부로 나의 부채를 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시불로 사서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 이용을 하시나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외에도 수익의 4분면이라든지 좋고 유명한 이야기들이 잘 풀어져 있어요.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파트너 킴 기요사키의 리치 우먼이에요. 저는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보다 이 리치 우먼을 먼저 읽었었어요. 제가 엔잡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던 책이에요. 이 책의 마지막쯤에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기 위한 핵심 비결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아요. 첫째, 교육으로 무장하라. 부자 아빠 책에서도 나에게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잘 알기 위해서는 공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 둘째, 작게 시작하라. 처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하면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도 쉽겠죠? 셋째, 적은 액수의 돈을 투자하라. 투자의 시작은 돈을 자산에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아직 돈이 모자라서 투자를 못하겠어.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적은 액수라도 괜찮으니 일단 첫 발을 먼저 내딛자. 넷째, 가까운 것에 집중하라. 잘 아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투자의 기제 워렌 버핏도 이야기했죠. 다섯째, 성공을 다짐하라.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뭐든 하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여자분들이시라면 공감할 이야기도 많으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책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앞에서도 제가 짧게 언급을 했죠. 이 책에서는 어떤 것을 내가 직접 하고, 즉 가치가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할 일인지 레버리지를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방법은 이래요. 첫째,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적어보아요. 둘째, 건강, 가족, 돈,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성장, 여행, 외모 등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아요. 셋째, 단어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어요. 넷째,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배열해 보아요. 윤희사리는
가족, 건강, 시간, 행복, 학습, 여행, 자유, 즐거움 등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제일 바꾸고 싶은 건 시간. 지금 너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시간을 제일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한번 끄적여 보시고 괜찮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같이 한번 소통해 보아요. 오늘 소개한 이 세 책은 더보기란에 쿠팡 구매 링크를 걸어두었어요. 혹시 이 책을 못 읽으셨다면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